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시작할 때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지금 좀 많이 밀려가지고 시장이 좀 약한데 과연 김민주 전문가 어떤 세 가지 포인트 골라오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자동차 트럼프 변덕에도 장기 우상향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오늘은 일단은 그 여파를 피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 나란히 4%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을 딛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반짝하긴 했었는데 안 좋을 것은 예측 범주 내였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 매크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오늘 제가 봤을 때 내일도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개장 방송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공매도에 따른 좀 관망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그 트럼프 관세가 4월 2일 날 어떻게 시행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첫 번째 우리 원포인트와 트럼프 관세 정책과는 연결고리가 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됐건 국내 정치 변수의 그 헌재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는 쪽이 상당히 환율 자극을 하면서 환율이 도통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이 세 가지 삼복자가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조금 더딘 모습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자동차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의 변덕이죠, 사실. 트럼프의 변덕이 하루 아침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비슷하시다면 생각이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마셔라. 자고 일어나면 내일 모레 바뀔 겁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지만 관세 유예 소식도 들려주면 다시 단기 반등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패드를 여러 가지를 좀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진짜 실현 가능한 패인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한 카드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지를 좀 던져봐야 됩니다. 관세가 실제 시행된다면 전문가님 정말로 장시간 유지가 될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 모습이 좀 나가고 있는데 차트 모습을 좀 잡아주시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거의 다 반납했고요. 갭상승 간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틀 동안에 조금 유지되는가 싶더니 오늘 그 갭상승 부분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뷰는 이미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변덕 그의 목적 실현을 위한 패라고 생각이 돌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에 EV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제가 오늘 좀 확인해 봤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 전기차 부분이 다 포함사항이 있는 건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상정 앵커님께서 나중에 전해주실 거고 저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여튼 조지아 공장에 있는 EV는 빠지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인 수혜가 된다고 좀 보여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전문가님 그럼 주가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현대차를 보면서 여러분 현대차에 타이거즈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타이거 현대차와 펀더멘탈이 결합된 ETF인데 여기는 지금 주가가 24,000원 언저리부터 3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상승폭보다 좀 좋았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권장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현대기아의 투자보다는 ETF의 투자가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주가 퍼포먼스는 물음표가 달린다는 것이죠. 주가 퍼포먼스는 글쎄 이렇게 좀 썼고 긴 관점이 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됐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지엽적인 노이즈를 무시하고 간다면 지금은 좀 더 싼 가격인 것 같아요. 단지 외국계에서 헤지펀드들이나 현대차의 목표가를 거의 대다수가 다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주관적인 아날로그적 분석이나 펀더멘탈적 분석, 빅데이터를 돌려봐도 26만 원까지 6개월치 목표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은 현대차 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제가 뭐 빅데이터 자료를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돌리고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26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온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은 뭐 관세 유예 시 이제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반등의 결국은 트리거가 관세 유예 소식인데, 이때 현대기아가 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단이 좀 나올 것이냐, SL이라든지 저는 이쪽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SL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상을 뒤엎고 여러분들 양봉이 떴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도드라진 특징이죠. 오늘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체감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고 관망세가 벌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관세와 자동차의 연결고리로 보면서 중소형단으로 넘어가 보니 대형주가 빠지는데도 SL 같은 종목이 0.38%, 뭐 아직 종가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양봉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 오늘 위치적으로 좋았던 종목 몇 가지만 좀 더 봐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현대 기아의 주가 지금 기술적 위치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긴 관점으로 투자를 안 해가실 것이라면, 내가 자동차 섹터를 너무 하고 싶다면 좀 중소형주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만도입니다. 만도를 봤는데 만도가 위치가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내려왔고 7.7%대 하락인데, 이거는 지금 위치는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더 올해의 저의 그 딱 화두는 확인입니다. 조금 더 양봉이 좀 쓰고 하반 경기 시선이 다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대기아는 조금 더 투자 관점, 장기적인 우상향이 될 것이다. 매매 관점은 좀 중소형 종목, SL이나 뭐 이런 만도의 확인을 한 후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자동차에 대한 의견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또 하나의 또 우리 증시 된서리를 맞게 한 그런 부분이 이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약세 움직임 뚜렷했고요.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3%가량의 하락. 그런데 또 삼성전자가 버티니까 괜찮나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오늘 반도체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아주 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급순위 코스피 1위부터 20위까지 보게 되면 외인 수급표를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원투펀치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외인의 수급 동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1위가 삼성전자고요, 여러분들. 2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등락 과정은 좀 다릅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크게 뭐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수급 유입이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의 연동관계 선상에서 뭔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를 뭐 이 시간에도 추천드리긴 했는데 110불 언저리 하방 경직성을 보고 좀 가져가 보자. 이번이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로는 일단 뭐 110불 언저리, 뭐 좀 밑에가 105불 언저리인데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쌍바닥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쪽으로는 중국의 우회 통로, 엔비디아 매출의 전체 1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는데 이 우회 통로를 잘 찾는 방안이 엔비디아의 주가 트리거가 된다고 보여지고, 단지 국내로 넘어왔을 때 이제 우리 국내 그 쌍두마차, 미국 반도체 대 뭐 국내 반도체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간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폭이나 안정감은 국내 반도체가 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 텐데, 우리 뭐 박상재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양봉입니다. 이것도 좀 정말 의외인 쪽이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집중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을 좀 내포하고 있고, 코스피 수급 1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달라진 국내 반도체의 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쌍두마차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뭐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눌림목이 좀 끝나고 다시 한번 뭐 65,000원단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아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일 거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걱정이 있으실 텐데 걱정이 없고요. 아직도 헤게모니는 하이닉스에 있고, 단지 여러분들 갭 저항이 좀 있습니다. 차트 모습을 좀 확대해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원형으로 분홍색을 좀 그려놨는데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갭 저항을 맞고 그때 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뭐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도 올라갈 때 22만 원 정도에서 걸렸습니다. 못 넘어갔죠. 그러면 22만 원에 걸렸을 때 거래량을 측정해 보면 그날 거래량이 560만 주였거든요. 이 거래량으로는 돌파가 안 된다는 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면 하방 경직성을 19만 원, 20만 원대 확보하고 다시 한번 넘어갈 때 거래량 600만 주에서 700만 주가 동반된다면 저 갭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 레인지 범위는 23만 원입니다. 향해서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도 조정을 좀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 국면에서 지수 방어를 오늘 해줬습니다. 그나마 체감 지수가 오늘도 상당히 좋지 않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파트는 2포인트로 삼성전자 향의 밸류체인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레거시 부분이 있습니다. 정통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긴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 내려갔어요. 역시 제 예상 폭인데 범주 아닌데 이런 데는 조금 긴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 뭐 한솔케미칼이냐 솔브레인이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좀 긴 관점 가져가시고 단지 삼성전자 밸류체인 향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기업들을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레거시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그래서 오늘 역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정통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진세미칼,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 안에서는 좀 동진세미캠이 앞서 나가는 분위기이지 않나.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잠재적 매수자가 좀 많다. 그래서 양봉 플레이가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DI 쪽입니다. 11,000원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15,000원까지 뭐 단기 급등 갔기 때문에 40%가 넘었죠. 오늘 좀 눌림목 들어가는데 여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YC입니다. 13,000원까지 다시 재반등을 하고 만원부터 한 30%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눌림목 들어갔는데 이 구간을 좀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세 가지의 변수 뭐 헌재, 트럼프, 공매도 좀 이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 정도인데 한미반도체.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이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내려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집 관점으로 좀 쌓아간다면 저는 결과물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XL 쪽에서는 뭐 TL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옵센 정도는 오늘 뭐 시장이 크게 종목이 문제가 아닌 시장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한다면 그래도 수익률 게임에서 좀 좋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반도체는 그래도 미증시 대비 괜찮다라는 시각과 함께 삼성전자에 좀 포커스 맞춰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런 몇몇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 내에서도 양봉을 기록하는 물론 밀리긴 밀립니다. 그런데 장 초반보다 좀 괜찮아지거나 이 낙폭을 회복하거나 이런 종목군들도 중간중간 보이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종목 YCDI, 동진세미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정치 테마주 득세. 이거는 하자니 약간은 좀 내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안 하자니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많은 고민이 좀 되시긴 할 겁니다. 근데 아침에 얘기해 주신 그대로예요. 시장이 조정받으면 돈이 이쪽을 찾아서 더더 갈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런 듯 보입니다. 지금도 무더기 상한가인데요. 어떻게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근데 제 스타일은 분명히 말씀드린 데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는 뭐 이거 뭐 알죠. 무조건 뜯어 말기는 스타일인데 네. 제가 뭐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시장이 제 뜻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지 이왕 하실 거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시죠.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변수가 있는 쪽에서 3번이죠. 현재 어떤 선거 국내 정치 변수로 연동관계를 좀 지어보면 어제 뭐 이재명 대표 무죄를 좀 받았어요. 이런 정치 변수가 이제 하나씩 저희가 제거돼 가는 것 같은데 뭐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정치 변수 제거거든요. 1단계. 여기에 따른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급등락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연출되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참담합니다, 여러분. 2천억, 3천억. 내용도 오늘 제가 보면서 내용이 모 종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계열사 안에서 모 회사 계열사 안에서 네. 시계공 수리를 했다.
거기잖아요. 네. 뭐 말씀을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처음에 그 대선 출마 변을 할 때도 그 공장 앞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계공 수리 근무한 지가 언제적입니까? 뭐 몇십 년은 되셨을 것 같은데 시계공 수리 한 번 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뭐 학연 지연도 아니죠, 지금.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중요한데 거래 대금의 상위 30위권 안에까지가 중요한데 대거 포진돼 있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은 확실히 자금이 지금 이제 슬슬 들어오는 쪽이구나. 단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대선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헌재 탄핵 선고를 좀 보면서 결과물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뭐 동신건설 보시고 좀 뭐 에이텍 프리엠스도 있지만 오늘 대상홀딩스 차트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여당의 모 전 대표 관련 종목이에요. 네. 지금. 오늘 지금 장중에 16%가 올라가는데 저쪽에도 여권 주자들이 있죠. 네. 네. 그 전 여당 대표셨던 지금 책 내고 하시는 분 관련 종목인데 뭐 이러한 현상을 제가 말린다고 뭐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단지 후발주자를 좀 찾는 데 의미를 좀 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뭐 이 주가들이 100%도 갈 수 있고 200%도 갈 수 있습니다. 정치인맥주의 테마의 특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후발주자 쪽에서 좀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득세가 될 겁니다. 2달 동안. 뭐 4년 5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유저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30위권 내에 막 에이텍 이런 것들 포진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로 지금 자금을 투입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손절매에 입각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급등한 종목들 하지 마시고 조금 후발주자에 결국은 시장에 있는 찌라시꾼들이 이제 만들 거예요. 뭐 어디서 근무했다더라,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더라, 뭐 동창이라더라. 사돈의 8촌까지. 네, 사돈의 8촌까지 싹 파서 맞아요. 전문가들이 뭐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될 텐데 좀 후발주자 쪽에서 있는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HTS를 다 열어봤는데 실적 기반 종목들을 좀 편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안전판 역할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 기반 종목을 좀 편제하는데 힘쓰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고 헌재 아마 선고가 어떤 식으로 나게 되면 또 결정 포인트를 2차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인용이냐 기각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뭐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정치 인맥 테마는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3포인트는 국내 정치 변수에 따른 정치 테마 득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것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저희 방송 콘텐츠에서는 이런 부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굳이 하실 거라면 조금은 안전판이 있는 내실을 갖춘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번째 포인트까지 다뤄봤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